예, 이제 들어오시죠. 야, 예, 오늘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빨리 좀 들어와 주세요. 아니,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늦게 오시면 답변 제가 못 드립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단위 면적당 이제 생산량을 질문하셨는데, 시바르 소위 300평 기준으로 해서 보통 2톤, 3톤 정도 우리가 하는데, 요 단위는 1헥타르입니다. 3,000평이니까 20톤, 30톤 정도로 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주는 걸 질문을 하셨어요. 회장님 안 계십니까? 바깥에 좀 오시라고 하시죠. 제가 5분 쉰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까먹었습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같이 안 들으시니까 또 질문하시더라고. 이제 다 오셨습니까? 아직 들으신 것 같은데. 녹화하니까 관계없네. 녹화 들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자, 그러면 이제 감자를 재배하는데, 그 비료를, 추비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리고 중경 배토를 하는 게 좋느냐, 하지 않는 게 좋느냐, 수량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자, 중경 배토는 우리가 비닐 피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하시는 걸 주로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잡초 방제에도 좋고, 수분 관리에도 좋고, 후반기 생육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추비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추비는 주로 뭘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입재를 많이 하십니다. 입재를 하시는데 살짝 구멍을 뚫으면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소위 쪼그려 앉아서 하시지 말고 꼭 주셔야 되겠다 싶으면 옆색을 체크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서서 하시는 거 있죠. 살짝 구멍 뚫으면서 싹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그리고 만약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고랑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쭉 흩어 뿌립니다. 흩어 뿌리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토기와 토기 사이에 이렇게 흩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경배도 이해하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일항을 만들었으면 높은 데는 투둑이고 낮은 데는 고랑이지 않습니까? 고랑을 이렇게 관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파는 겁니다. 로타리로. 파면은 흙이 좌우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두둑이 좀 높게 되겠죠. 예, 그러면 수분 증발도 방지하고 거기에서 양분 이용 효율도 높고, 또 아까 감자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작토심이 깊지 않으면은 감자가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위로 올라온다 했죠. 이것을 덮음으로 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겠나 하는 질문을 하시겠죠. 굳이 힘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일도 없고 이거 가꾸는 게 내 취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그냥 삽을 가지고 이렇게 텃밭 가꾸기는 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대량으로 1헥타르, 2헥타르 정도 대량으로 하신다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한 번만 토양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시비를 충분히 잘 해놓으시면 굳이 추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이 땅 속에 열매를 맺는 작물들은 전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양이 포실포실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포실포실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미숙한 탭이 있지 않습니까? 덜 썩은 거.
완숙이 아닌 덜 썩은 것 퇴비를 그냥 넣는 분들 계세요. 축사에 갔다가 그냥 가져와서 집어넣으신. 그거 병원균 온상됩니다. 난리 납니다. 차라리 그런 거 넣으시는 것보다는 보리집, 뱃집 잘게 썰어서 넣는 게 훨씬 효과 좋습니다. 그거는 빨리 썩지도 않아요. 병원균의 온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고 넣으시려고 하면 꼭 완숙 퇴비,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넣으시고 토양을 선정하실 때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자는 통상적으로 모래가 좀 많은 땅, 모래땅 위주로 하시고 고구마 지금 할 건데 고구마는 토양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모래땅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고구마 주산지 하시면 주로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예? 예, 해남, 무안, 구다구 우리 여기 예, 통영 어디입니까? 욕지도 생각 안 하십니까? 주로 어디입니까? 섬이고 해안가 바닷가 따신데 아닙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특산지다. 그러면 뭐가 그게 다를까요? 시험 문제에 그게 나왔습니다. 왜 섬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면은 고구마 맛이 좋고 좋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답 다 나왔습니다. 해풍, 기후 다 좋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 왜냐하면 그 아까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고구마 쉬는 시간 하셨죠. 고구마 줄기 자르면 고구마 맛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하셨죠. 그죠? 그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길이가 얼마만큼 길었을 때 잘라야 좋느냐 아니면 그냥 놔두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제가 답이 다 나오겠지만 가장 먼저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해풍 바닷가 가보시면 일조량이 어떻습니까? 일조량도 길고 일사량 햇볕도 강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햇볕이 많이 비쳐야 좋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람이 어떻습니까? 좀 강하게 불지 않습니까? 바닷가는 물도 그냥 빠져버립니다. 주로 이래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잎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잎보다 살랑살랑 건드려주는 잎이 훨씬 광합성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럼 아까 질문 이제 답변 드리면 그 고구마 줄기가 어디까지 기느냐 하면 2m까지 갑니다. 2m까지 가버립니다. 그 마디가 16개, 18개까지 마디가 달립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고구마 그래 하지 뭐 나는 작은 고구마도 되니까 그냥 고구마를 해가지고 널쩍하 해가 그냥 마디마다 고구마 다 달리게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실험으로 재미로 해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 포기를 하나를 심었지 않습니까? 줄기를 하나 심었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얘가 1.5m, 2m까지 자라거든요. 마디가 16개, 18개까지 나가거든요. 그 마디가 땅에 딱 대 있는 순간 그 뿌리 내립니다. 그 뿌리가 달립니다. 크기는 작지만. 어쨌든 그건 취미로 재미로 해보시려면 그래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닐을 덮지 않습니까? 비닐 덮어놓기 때문에 뿌리는 더 안 내리죠. 그러니까 그냥 줄기를 나가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길이가 1m 20 정도만 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잘라둘 이유가 없죠. 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다. 고구마 줄거지가 비싸고 당뇨에도 좋고 섬유질 많고 변비 개선하고 좋던데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줄기를 잘라서 나는 판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잘라셔도 거의 관계가 없어요. 아무는 아니고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는 줄기를 이용할 거냐 뿌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같이 이용할 거냐 요거는 이제 본인 판단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뿌리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비료 중에 우리가 비료 3요소 하면 뭡니까? 예, 질소인산 칼이죠. 칼입니다. 칼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칼륨 비료입니다. 이 칼이 그러니까 내가 줄기를 나는 잘라서 판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질소 비료 많이 주면 줄기 푹 자랍니다. 잎도 무성한 시커멓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고구마가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소를 조금 줄이시고 표준으로 하시고 칼리 비료, 퇴비를 많이 하시면 훨씬 많이 달리고 크게 달립니다. 자, 이제 시작이니까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를 어떻게 심으면 잘 심었다고 소문이 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심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고랑 이 폭 간격은 어떻습니까? 감자하고 그냥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80에서 1m인데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감자는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죠. 그죠? 줄기가. 고구마는 어떻습니까? 포품층으로 누워서 자라죠. 그러면은 고구마가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80cm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줄기끼리 막 엉키겠죠. 덮이 뿌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 줄기 잘라가지고 내가 나물용을 해서 돈을 벌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전체 수량은 많아집니다, 오히려. 그런데 관리가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럼 통상적으로 고구마는 1m입니다. 1m. 감자보다는 한 20에서 30cm 넓게 하시는 게 관리하시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나는 줄기를 이용하겠다, 잘라서 하시는 분은 한 80cm 하셔가지고 잘라서 그 판매도 하시고 뭐 알아서 가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심는 게 잘 심느냐? 답은 지금 바로 드리면은 이 고구마는 그냥 이 모종을 감자처럼 이렇게 안 심고 싹을 틔워서 어떻게 합니까? 싹을 줄기로 심죠. 예, 요거까지는 이해하시죠? 예, 줄기를 심습니다. 그럼 줄기가 있으면 이게 큰 게 좋겠습니까? 작은 게 좋겠습니까? 줄기가. 왜 큰 게 좋습니까? 네? 커야 그 나중에 밖에도 커지죠. 고구마 튼튼해요. 고구마 동물도 튼튼한 게 아무래도 기름이 좋다. 강학전 그 마야.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마디가 좀 많아요. 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제 뒤에 계시는 분, 예, 하고 정답이. 박수를 좀 확실히 좀 주시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이렇게 세워서 심는 거하고 비스듬히 심는 거하고 눕혀서 심는 거하고 계량해서 끝에만 드는 거 있거든요. 눕혀서 심는 게 가장 고구마가 지금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고구마가 많이 달립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마디마다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실 때 예를 들어 비닐 피복을 한 것 같으면 비닐을 덮어놓은 경우 같으면 덮고 이렇게 끝을 꼬챙이가 있습니다. 요 뾰족한 꼬챙이 누르면서 옆으로 쭉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마디가 한 4마디, 5마디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30cm 길이 같으면. 그럼 거기마다 고구마가 다 달리는 겁니다. 그거 한 마디에 몇 개 달리냐면 많이 달리면 5개까지 달립니다. 많이 달리면 보통 2-3개 정도 달리긴 하지만 그러면은 수량 보시면은 엄청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분들, 아까 소비자분 말씀드렸는데 어떤 고구마를 원하십니까? 짠짠짠. 큰걸 좋아하는데도 큰건 안 돼. 여기 핵심입니다. 세워서 심으면 큰 게 많이 달리거든. 몇 개 달려요. 많이는 안 달려요. 커. 이따만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먹던 무하고 뭐 겨울에 무 먹고 고구마 뭡니까 깍두기 김치 담아놓고 먹으면서 먹던 그 고구마 일명 물고구마도 있고 있죠. 그거 소비자분들 아무도 안 드십니다. 요새는. 그러면 어떤 걸 드시느냐 하면 약간 길쭉한 거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건데 좀 이따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선호를 하십니다. 그 계란 크기 정도보다 조금 큰 거, 계란이 65g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80g 정도, 100g 이내 되는 걸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 여기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워서 심으시면은 상품성 있는 게 안 나옵니다. 소비자분들 안 사갑니다. 그래서 찔러서 옆으로 쭉 해서 수평 심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 다 되셨죠?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고구마 재배하실 때
토양관리 비료는 감자하는 거 똑같습니다만 뭘 많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칼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10아르당 300평당 얼마? 3톤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감자는 좀 훨씬 덜 들어가도 됩니다. 2톤, 1.5톤에도 충분하지만 고구마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줄기가 장난이 아니게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토양 검증하시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그 있고요. 조그맣게 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좀 규모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양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토양 검증하고 재배해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토양은 푸석푸석 해야 된다. 확 다져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눕혀서 심었다.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고구마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있죠. 요렇게 달리는 겁니다. 요거는 뿌리가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덩이 뿌리, 소위 개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가는 뿌리, 요거 세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고구마 꽃을 보셨습니까? 하니까 보셨다 하셨죠? 그러면 100년에 한번 필까 말까 하는 꽃을 요즘은 너무 자주 보시죠? 그 행운의 꽃이거든요. 이게 대목 아시죠? 대목이 뭐냐 하면, 감을 예를 들겠습니다. 감 재배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단감 안 드셔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단감 억수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단감인데, 이 단감 위에는 단감인데, 아래에 있는 거는 쥐뿌리가 단 게 아닙니다. 그거 뭐겠습니까? 네. 뜰감, 고엽나무 이런 겁니다. 옛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단감나무 자체는 뿌리가 약합니다. 대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그죠? 받침대가 되는 것을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목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 올라오겠죠. 그럼 이걸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위에는 달달한 맛이 드는 단감을, 줄기를, 가지를 이렇게 딱 붙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달리는 거는 단감이 달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은 접수 이렇게 얘기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대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고구마였는데 지금은 품종 개량을 해서 나팔꽃 있죠. 나팔꽃. 나팔꽃을 대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나팔꽃처럼 생긴 고구마꽃이 많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뭐하고 관계는 기후변화하고도 일명 관계가 있습니다. 예, 저기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꽃이 많이 피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대목 얘기하니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 수박 있죠, 수박. 수박 씨를 받아서 수박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수박이 나오죠. 근데 수박이 지금 가면은 크기가 얼마만 합니까? 이따만 하죠. 우리 머리통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수박 씨를 받아서 수박을 심으니까 사이즈가 얼마만 하던가요? 전부 주먹만 하죠. 그 병들리가 죽고 뿌리가 썩고 그러죠. 그래서 수분이 물이 좀 찐다든지 할 때도 잘 견디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비스무리한 거. 예, 좋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박, 호박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수박은 주로 어디 재배합니까? 논입니까? 밭입니까? 원래 밭이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논에 하시죠. 그럼 논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그렇지, 배수가 안 되죠. 물이 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찌는 것을 어느 정도 물이 찌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 박이라는 겁니다. 박 뿌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박, 위에는 수박.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합치니까 박수가 되네요. 그죠? 자, 어쨌든 거꾸로 하면 수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게 대목이고 위에 있는 게 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손으로 하나씩 했는데 지금은 로봇이 합니다. 접붙인다 그러거든요. 접붙이는 거 로봇이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라고 해서 이래 다니면서 왔나 갔나 내 할게 이게 아니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가면은 지가 딱 자르고 착 테이핑 착 하고 착 하고 또 오고 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합니다. 그 한 5, 6초 정도 걸리죠. 하나 하는데. 네. 하여튼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수박 따는 거, 나중에 토마토 따는 거, 전부 이제 뭐가 할 것 같아요? 로봇이 다 합니다. 딸기 따는 것까지 할 겁니다. 지금 실험 다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로봇을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로봇을 잘못하면 지배당합니다. 로봇이 와가지고 김선생, 유선생 요거 하고 저거 하세요 하면 로봇의 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요 멜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확하는데 이게 폭이 뭐냐면 20m입니다. 20m. 20m에서 사람이 1m 가는 거 쓰고 따고 그냥 놔보면 그러면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있죠. 토마토 같은 거 수확하는 거 우리 벼 수확 탈고 가듯이 쫙 해갖고 폭이 10m입니다. 그 기계가 탁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물질 쫙 제거해가면서 위에 그냥 벼 수확하듯이 그렇게 실어가지고 트럭이 따라다닙니다. 그 트럭이 그냥 바로 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가공하는데 바로 가버립니다. 그거 바로 싣고 갑니다. 그리고 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처럼 뭐 덮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정량으로 실어가 트럭이 40톤, 25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턴하다 보면 위에 두르르 흘리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양으로 따져가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과일 따는 거 수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딱 밑에 대가지고 우산처럼 우산을 거꾸로죠.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가지를 쫙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툭 떨어지죠. 네, 바로 배에 타고 올라가서 트럭에 바로 탑재해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괜히 너무 침울을 하시네. 그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줄기를 심어갖고 30일 내에 뿌리가 얼마만큼 달리기를 결심해서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뿌리가 얼마만큼 달릴지 많이 달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예. 그거 하나고요. 예. 그거부터 예. 줄기가 무성할 때, 예. 줄기가 무성할 때에 그 어떤 처방을 해가지고 뿌리 쪽으로 영양분이 갈 수 있는 방법하고 도와주죠. 예, 아주 뭐 너무 프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뿌리가 많이 달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심으실 때 모종을 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30cm 정도 되는 거. 15cm, 20cm는 마디수가 적죠. 대신에 손물개는 심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폭이 1m 간격으로 심때 그런 거 포기와 포기 사이는 거의 30cm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 끝나는 데서 다시 눌러서 쭉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해 안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줄기라고 가정하면 심으실 때, 요 끝을 여기 딱 요렇게 집게로 찢거든요. 요렇게 찢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쫙 눌러서, 여기를 해야 되겠네. 여기 눌러서 요렇게 땅 속으로 요렇게 하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디마다 2개 내지 3개씩 달리거든요. 고구마가. 일단은 그게 많이 달리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 마디가 땅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토양 관리를 하실 때 아까 포슬포슬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물이 절대 물 찌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뿌리가 자라서 되는 것은 토양 통기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두둑을 최대한 가능하면 높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눕혀 심었으니까 3개 정도 달릴 수도 있고 많이 달리는 거죠. 그럼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지나치게 큰 게 아닌 약간 길쭉무리 이런 식으로 약간 길쭉무리한 이런 것들 한 80g, 90g 정도 되는 계란보다 조금 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리는 거죠. 1차적으로 눕혀서 30cm 되는 모종을 심으시되 토양은 포슬포슬하게 하면서 유기물 함량이 적어도 3%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토양 검증을 하셔야 되지만 완수 대비를 최소한 3톤 이상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 고구마 크긴 예? 고구마 너무 크죠. 많이 넣으면요? 많이 넣으면 커질 수도 있죠. 예.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고구마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비가 이제 섬유질을 공급을 해서 토양을 포실포실하게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질소가 많은 거냐, 요거는 따져보셔야 돼요. 질소는 많이 하시려고 하면 줄기를, 이 위에 줄기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질소가 많은 걸 이용하시고, 내가 뿌리를 많이 이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소가 적게 들어간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질문하시는데, 이게 이제 줄기가 많다 있는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줄기가 많아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 양분이 가만 놔뒀다가는 저 위험한 무성하고 뿌리는 별로 안 달리겠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콩은 안 했나요? 도라지 시간에 했죠. 도라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꽃대 자르기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 잘라 버리시는 거죠. 예, 그러시면은 여기에 양분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뿌리로 일부 이행을 합니다. 이야기가 많이 났었던데 줄기를 자르는 거 잘라갖고는 별로 영양분이 많이 가는 것을 못 느끼고 예. 지금 어떤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는 약품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 칼륨 종류라는 걸 좀 투입을 해가지고 연면 시비를 한다든가 뿌리가 하면은 좀 낫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대소가 없더라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질문에 줄기를 이었을 때에 뿌리가 많이 형성되는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 드리기에는 뭐 식물성 호르몬제를 줄기를 약간 투입을 묻혀가지고 그래서 짓는 방법도 이야기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약품도 있고 뭐 설명도 홍보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그거는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생리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작물의 생리를 알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다 하는 말씀만 드릴 뿐입니다.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연면 처리를 한다든지 뭐 카리를 어떻게 한다, 규산을 어떻게 수용액을 뿌린다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몫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마 하면은 이제 품종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시? 예? 뭐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고구마, 물고구마. 옛날에 퀴즈에서 이제 고매 하니까 세자입니다 하니까 물고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정식 명칭은 고구마입니다. 그죠? 고구마.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율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밤율자거든요. 밥맛이 난다 해서 율미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 경남 이쪽은 뭐가 많이 재배되느냐 하면은 진짜 밥맛 난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미. 진미는 그 밤은 빠져버리네. 그렇지. 그래서 진율미라고 합니다. 진율미가 지금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작년부터 이제 진율미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그거 하고, 요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삭이 나면 삭을 틔워 가지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남부지방 기준을 했을 때,
이제 모를 키우는 게 이제 여기 4월 달인데, 요거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네. 자, 본인이 이제 열상이라든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삭을 틔우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통 사오거든요. 육매장에서 사오시는데 그냥 심으시면 많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잔뿌리를 좀 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잔뿌리를 내느냐 하면 이 널판지 있지 않습니까? 널판지. 그 두부 상자나 빵 상자 이런데 요걸 이제 너무 많이 놓으시지 말고 적당하게 약간 널석널석하게 이해되십니까? 예, 넣으시는데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묶음으로 하나 주시거든요. 그 묶음이 50개짜리가 있고 100개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50개짜리를 해달라 하십시오. 그럼 50개짜리 하시면 한 4개 정도만 풀어서 이렇게 놓으시는데 밑에다가 물을 1cm만 간의 기별이 갔나 안 갔나 할 정도로 해 두십시오. 얼마간? 약간 그늘에 이틀간 두십시오. 심기 이틀 전에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 놓으시면 잔뿌리가 속이 다 납니다. 하얗게. 날렵고 폼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얘가 이제 정식을 했죠. 정식을 하고 나면은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가식이라고 있습니다. 가식 들어보셨습니까? 가짜로 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감나무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한 1000주를 가져왔다. 당장 심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잔뿌리를 좀 많이 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땅을 쭉 파고 그냥 한 뭐 10cm 간격으로 주르륵 그냥 놓습니다. 놓고 약간 눕혀가지고 비스듬하게 놓고 흙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한 달이나 정도 지나면 잔뿌리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럼 옮겨 심으면 100% 삽니다. 예. 그렇듯이 이 고구마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두시면 안 됩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구마는 언제 심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언제 심으시냐면 보통 5월 초에 심으시면 됩니다. 남부지방에. 저희는 이제 어버이날 맞춰서 5월 8일 날 딱 이제 기억하기 좋게끔 실험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경 조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감자 하실 때 몇 도였습니까? 22도. 예, 18도에서 20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고구마는 어떻습니까? 예, 평균 25 플러스 마이너스 5도지 않습니까?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양이 분기가 잘 돼야 되고, 단일 조건, 일조량이. 요게 아까 제가 섬에서 왜 고구마가 맛있고 좋느냐, 그죠? 수량도 풍부하냐, 일조량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칼리질 비료,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부 생육의 최적 온도는 요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저 온도입니다. 최저 온도. 그리고 30에서 35도씨에서 가장 왕성하게 자란다. 그 여름에 잘 자란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조량이 많을수록 생육 및 수량 정대에 유리하다. 일조 시간은 13시간 정도 되는 것이 좋다. 자,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뿌리가 달렸지 않습니까? 달리고 요렇게 이제 심어 놨습니다. 요렇게 달립니다. 이 적게 달리면 1개, 많이 달리면 3개, 4개까지도 달립니다. 한마디에. 예. 자, 요거 잘 보시면 통기가, 그는 공기가 잘 통하고 칼리가 풍부하고 다소 이제 저온인 경우에 어린 뿌리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보시면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질소가 많거나 수분이 많은 경우는 요렇게 뿌리가 안 달리고, 달리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렇게 홀쭉하게 달리는 겁니다. 요것은 거의 이제 안 달리는 경우를 아주 신랄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건조하거나, 이게 이제 수분이 너무 부족하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토양이 굳은 상태. 요 상태가 되면은 소위 홀쭉하게, 소위 짤끔하게 이렇게 길이로 되는 겁니다. 크기도 작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느냐, 요겁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칼리가 풍부하고 약간 저온인 형태로 하는 것이 덩이 뿌리가 모양도 좋고 개수도 많이 달리더라. 자, 그 다음에
이 토양은 크게 pH는 크게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산성에서 중성까지 거의 다 됩니다. 자, 토양 요 용수량이라는 게 있는데 수분입니다. 이거는 모세관 내에 관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좋느냐. 요것은 잎하고 줄기 무게로 보면은 가장 이제 토양에 수분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잎하고 줄기가 많이 이제 자라죠. 양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뿌리로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게 어떻습니까? 요거죠, 그죠? 예. 70에서 75%인데 실제 관리를 하시다면 이렇게 수분을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하신다면 60% 내외가 가장 경제적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나는 잎이나 줄기를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질소비료도 많이 줄 뿐더러 토양 수분 함량을 조금 높이면은 잎과 줄기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과학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가는 뿌리, 아까 세근이라고, 여기 가는 뿌리입니다. 그죠? 요거 전부 가는 뿌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가는 뿌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된 덩이 뿌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덩이 뿌리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게 좋느냐. 약간 길쭉무리하게 이렇게 생긴 게 좋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3대1 정도가 좋다 하는 거죠. 길이하고 지름하고 요게 수분도 보면 아까 60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정도 되는 게 적당하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내가 고구마를 가져와서 직접 발화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건 농가에서는 그 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죠. 혹시 대량으로 하실 분 계십니까? 뭐 안 계시면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이 밑에 단열재를 깔고 약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상토 넣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온도를 높여 놓고 이렇게 온상을 만들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배수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료를 이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 수량 지수인데 요거는 뿌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 질소 비료를 이제 안 준 거하고 시바르당 300평당 30kg까지 준 걸 보니까 여기 고구마 수량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15kg에서 20kg 요 사이가 거의 비스무리하죠. 그죠? 여기서 10kg부터 거의 비스무리한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경력, 줄기하고 잎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0에서 30까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거의 증가하죠. 질소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잎하고 줄기는 많이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대신에 뿌리는 질소 많이 주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자란다. 한 15kg가 한계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걸 이제 카리로 해놨습니다. 카리 비료. NPK 비료의 3요소 중에 카리입니다. 이걸 보시면 요게 상저죠. 그죠? 상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력은 줄기하고 잎입니다. 그죠? 자, 상저는 어떻습니까? 0, 18, 30kg까지 이렇게 칼리를 많이 주면 거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잎은 어떻습니까? 잎도 이렇게 뭐 증가는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질소는 거의 잎 줄기에 많이 관여하고 그리고 칼리는 거의 뿌리, 우리가 말하는 덩이, 줄기, 덩이죠. 덩이에 관계한다, 상제에 관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퇴비입니다. 퇴비는 제가 3톤까지 말씀드렸죠. 이 3,000kg가 3톤입니다. 300평당. 자, 그러면 이 상제는 우리가 고구마 실제 판매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퇴비를 안 준 거는 요 정도인데 주면 줄수록 이렇게 많이 증가하더라. 거의 3.5톤까지 생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헥타르당 35톤, 40톤까지 생산이 될 수 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아까 다 설명드린 겁니다. 싹의 길이에 따라서 고구마 생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이 25, 30 제가 말씀드린 거고 큰 싹은 45cm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추천을 못 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양도 부피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심으실 때도 애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잎하고 줄기가 무성하고 길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은 정산작용, 정산이 뭔지 아시죠?
예, 입하고 줄기를 통해서 수분이 많이 증발해 버립니다. 이 잘못하면은 죽을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죽는 거는 이 작은 게 잘 안 죽습니다. 뿌리만 조금만 하면, 왜냐하면 정산량이 적기 때문에 뿌리도 빨리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디수하고 계산해 봤을 때 적정한 거는 25에서 30cm가 가장 적정합니다. 예. 그래서 심으실 때는 꼭 요걸, 가능하면 요걸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심는 방법은 제가 아까 1한 강이 1m 말씀드렸죠. 그죠? 1m로 하시면 되고, 포기 사이는 여기서 심었지 않습니까? 심고 요 끝나는 데서 다시 요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에서 30cm 정도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병해가 있는데, 자, 요런 이제 검은 무늬가 되는 거, 그리고 요 뿔나방 유충이 있고, 박각시 나방 유충,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안 하지만, 직파재배를 보면 고구마가 뭐 한 80g 정도 되는 거 있으면 요거 시고구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품으로 쓰는 거는 이 망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건 안 합니다만. 그래서 요것은 이제 친건제, 여기 시고구마에서 난 겁니다. 이건 이제 상품성은 실제 이 망건제가 가장 좋다. 이거는 옛날에 그런 방법들을 썼는데. 자, 이게 있습니다. 고구마를 내가 수확을 했다. 수확을 하면 그냥 수확을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구마? 예? 박스에 넣어가지고. 고구마 바로 수확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약간 건조를 그냥 건조시켜가지고 건조시켜서 박스 포장해서. 예. 빼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약간 건조시킨다는 말씀이, 이거 안 하시면 절대 안 납니다. 이거 잠 다 깨십시오. 고구마 하실 분들. 자,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무리 큐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에나 이래 상처나면 딱지가 앉죠. 딱지가 앉으면 다른 병원균이 침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 고구마도 수확할 때 상처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 딱지가 앉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균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딱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영어로 하면 큐어링, 치료란 뜻입니다. 치료를 한다는 거죠. 요거는 수확 후에 일주일 이내에 바람도 잘 통해야 됩니다. 온도를 약간 높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구마 저장은 10에서 15도씨 정도 하지만 요것은 약간 높게 해가지고 치료를 한 다음에 본 저장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예비 저장은 한 2주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고, 본 저장할 때는 10에서 15도 정도. 그리고 요 뭐 조금 낮으면 더 뭐 좋긴 하지만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습도는 약간 높게 하십니다. 이게 한, 때 온도하고 습도를 예, 큐링 할 때는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온도는 그렇습니다. 습도도 한 65에서 80 정도 사이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놓으시면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살살 날아가겠죠. 그러면 광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고구마 수확하시고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햇빛 안 비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재어 놓습니다. 재어 놓으면 통풍이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말고 재어 놓으시면은, 요거 수확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고구마 수확을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 거의 하시거든요. 설이 옷뿌리면 끝장나버립니다. 안 됩니다. 설이 오기 전에 보통 아무리 늦어도 10월 뭐 4천은 10일 정도까지는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온도가, 낮의 온도가 어떠냐 하면, 그래도 10월 초순 정도 되면은 한 25, 6도, 7, 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실내에 두시면 한 18도, 20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큐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비 저장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처난 것,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따까리가 소위 앉았다 생각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저장으로 12에서 14, 5도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전분을 한번 보시면 전분이 70%입니다. 당이 10%고 단백질 5%고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리는데, 감자는 칼륨이 좀 많습니다. 혹시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감자는 조금 적게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설명드리면 오늘 못 끝나고. 이 고구마 중량은 섬유소가 10%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드시면 변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0%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데 고구마 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되고, 가공용은 과자, 튀김, 엿, 당면, 묵, 고추장 이런 게 활용하실 수 있고, 공업 원료용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연료, 사료용은 다른 공유와 섞어서 사료를 제조한다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의약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름에 일 많이 하시고 하실 때 팩 뭐이나 잘라서 뭐 붙이시죠? 특히 여성분들. 뭐 자르십니까? 오이를 많이 하시죠? 그 다음 감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시원하거든요. 그는 감자를 이용해서 팩도 하고 지금 화장품하고 다양하게 기능성으로 지금 개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뿌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기능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제 오래 쉴 시간이 없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덜게 참깨로 가겠습니다.